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국 모델 S 리프레쉬를 질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모델 S 리프레쉬의 그 요크 스티어링 휠, 그리고 그런 바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지만 역시 전기차는 주행거리죠. 플레드보다 물론 돈 문제도 있죠. 모델 S의 롱레인지 400마일이 넘는, 제가 항상 전기차를 가지면서 그 주행거리의 강조성, 그리고 한 100마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60km죠. 그거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돼서 결국은 질렀습니다. 이걸 오르기 전에 질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그냥 결국 진행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참 테슬라는 이런 트레이딩 시스템, 그러니까 차를 트레이딩 하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까 뭐 친환경을 위해서 자기들은 그걸 차를 사주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바꿔주는 건 되더라도 참 거기서도 친환경 논리를 펴는데, 근데 핵심적인 건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트윗에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 방어가 엄청 좋다. 그리고 과거 영상에 뭐 혼다 시빅이라든지 토요타 캠리, 그러니까 미국의 정말 대중적인 중소형차, 중형차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5년 cost of ownership, 5년 동안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밸류가 훨씬 낮다.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이다. 뭐 그런 것들을 과거에 제가 영상을 몇 개 만들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분은 6만 불, 그러니까 이제 FSD까지 넣은 거죠. 모델 3를 2018년에 사셔서 텍스 크레딧도 받고, 근데 이제 아마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 같은데 소득 때문에 아마 캘리포니아 텍스 크레딧은 아마 퀄리파이가 안 되셨나 봅니다. 근데 여튼 가버먼트 크레딧 받고 해가지고 내수로 5만 불에 뽑으셨는데 40개월을 쓰고, 그러면 한 3년 좀 넘게 쓰신 거죠. 3년 넘게 타시고 이걸 팔았는데 고작 4,000불을 쓴 거죠. 46,000불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한 달에 100불만 썼다. 그러면서 과거의 그런 평가들, 이런 것보다도 생각보다도 훨씬 더 별로 돈을 안 썼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요즘 중고차 시장이 미쳐서 그런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모델 S를 사실 이렇게 진행하게 된 이유가 제 걸 이제 테슬라로부터 받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브룸이라든지 카바나에 가슴 아프게 벤츠 E클래스를 판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브룸에 최근에 그런 밸류를 받았다가 팔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에게 이제 받은 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지, 이 모델 S가 지금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요즘 딜리버리가 지연된다는 얘기가 있죠. 저도 10월 늦게나 올 거라고 그러는데, 여튼 이렇게 정말 간편합니다. 참 테슬라 이런 걸 참 잘하는데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42,200불입니다. 미쳤죠? 이 요즘 세상에 이게 맞나? 제가 이 차를 사는데 텍스 크레딧이 저도 2,000불 좀 안 될 때 1,700, 500불 있을 때 샀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좀 받고 뭐 이러면 뭐 한 2,000불 가까이 깎은 거니까 결국 차값만 45,000불을 줬는데, 지금 2년 타고 제가 2만 마일 좀 넘게 탔거든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33,000km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탄 차를 지금 트레이딩 밸류가 42,200불입니다. 거기다가 좀 더 좋게 생각을 하면 이게 있죠. 미국은 트레이딩 밸류라 그래서 차를 트레이딩하고 새 차를 사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차 밸류에서 제가 넣은 차에 대한 크레딧으로 차 밸류를 깎고 그 최종 깎여진 밸류에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뉴욕에 8% 좀 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사실상 44,000불쯤에 차를 사게 되는, 그러니까 차를 팔게 되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은 저는 45,000불에 사서 한 뭐 44,000불 좀 넘게 되판게 되는 거죠. 세금 혜택을 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릅니다. 카 밸류로만 따지면 2년 한 3만 킬로 넘게 타고 저도 한 4,000불 쓴 건데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뭐 사실상 공짜로 탄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현실이다. 제가 직접 이렇게 당해보니까 뭐 제가 오일을 간 것도 아니고 뭐 유지비가 거의 안 들었죠. 그러면 저도 차값을 거의 돈을 안 주고 탔죠. 트레이딩 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공짜인데, 와, 이걸 직접 제가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야,
이게 정상인가? 코로나 때문에 좀 이게 저도 좀 좋으면서도 이티 이럴 수가 있지? 차를 2년 동안 탔는데 결국 트레이딩을 해버리니까 결국 한 푼도 안 낸 효과가 나는데 2년 동안 그냥 거의 공짜로 탄 건데 저도 어안이 야,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구나. 요즘 미국이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미쳤다는 얘기밖에 어떻게 차를 2년 동안 탔는데 그래서 요즘 중고차 시장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다행히나마 워낙 이제 핫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나마 이제는 7월에는 조금 쿨링 오프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딜러 인벤토리는 좀 늘고 있지만 커스터머한테 차를 파는 거는 좀 줄는다고 보여지고 있죠. 이게 일시적인진 모르겠으나 줄고 있다. 새 차가 이제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팔리냐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건 6월달 데이터입니다. 1등은 부동의 토요타 RAV4 베스트 셀링 카이자 진짜 미국에선 꾸준히 인기 있지만 여기 보시면 2위가 키아 텔룰라이드입니다. 이거 정말 차 잘 만들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역시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프라이스도 싼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싼 기아차가 정말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자부심을 좀 느끼고요. 하여튼 잘 판다는데 참 기분이 좋고 근데 상위권 모델들 보면 이거 SUV 이거 트럭이죠. SUV 이것도 SUV 이거 뭐 다 SUV네. 세단이 안 보이네요. 세단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 현대 팰리세이드는 한 13위에 가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 거의 SUV 판인데요. 지금 중요한 건 또 중고차죠. 제가 겪는. 그리고 여기 새 차에 테슬라가 안 오는 이유는 테슬라는 인벤토리라는 재고 자체가 없고 이런 조사에서는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죠. 테슬라는 다 직영에다가 그리고 지금 이런 에버리지 데이 투 셀을 평가할 수가 없죠. 지금 제 모델 S가 지금 주문했는데 10월 말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게 의미가 없죠. 지금 테슬라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델 3를 계속 타면은 저 밸류도 변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걸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근데 이밸류에이션 하면 지금 테슬라가 현재 그 밸류는 그걸 준다라고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좀 충격을 먹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 당연히 6월달 미국 보면은 1등이 그러니까 얼마나 인벤토리에 들어오면 그 유즈드카가 중고차가 빨리 팔리냐는 미국에서 1등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저렇게 높은 밸류를 받은 거겠죠. 아니 보통 우리가 차를 사면 초반에 감가상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고차 가격이 그래서 그런 가성비가 좋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맞았다라는 거를 이번에 이렇게 본다라는 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저도 이게 신기해서 정말 이게 말이 되나? 네, 여튼 1등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에버리지 프라이스 역시 싸지 않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저런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신차에서 기아 텔루라이드의 인기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한 10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찾는 차들이 이게 좀 다르죠. 여긴 다 SUV죠, 몽땅. 근데 여기는 1위가 일단 세단이고 컨버터블, 미니, 그리고 마즈다 MX-5 이게 약간 이제 경량 스포츠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좀 차 종류가 다르죠. 이제 하이랜더는 SUV인데 어쨌든 하이브리드. 여기 테슬라 모델 S도 있네요. 좀 이 판이하게 좀 다르다. 새 차와 중고차의 좀 이런 트렌드가 좀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어쨌든 1등은 테슬라 모델 3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말 기가 막힌 트레이드인으로 하면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결국 공짜로 탔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쳐버린 중고차 시장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경쟁사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소송 얘기를 했었죠. 제가 테슬라가 아니라 GM이나 이런 다른 회사들이 훨씬 더 아무래도 차종도 많고 많이 파니까. 근데 언론의 이제 집중도 화제성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되게 웃긴 게요. GM 크루즈가 포드의 그 블루 크루즈를 고소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도 좀 비슷하니까 이름도 비슷하니까 그런 핸즈프리 드라이빙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딱 들어도 왠지 GM의 슈퍼 크루즈가 생각나는 그리고 굉장히 이미 자체가 비슷하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트레이드마크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이제는 서로도 이제 고소를 하네요. 내연기관 회사들끼리도 이렇게 고소하는 게 서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리비안과
지금 루시드가 스펙 상장 딜이 이제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티커도 바뀌었습니다. LCID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런 트윗도 나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리비안도 이 좀 대단한데 차 한 대도 아직 안 파는데 아마존과 포드로부터 2.5 빌리언을 또 투자받았습니다. 이제는 10조 이상 들어가서 참 뭐라도 리비안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진짜 자동차 시장이 화랑일 때, 이럴 때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그런 희소 가치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이래서 양산이 중요한 겁니다. 이 두 회사 다. 인수합병이 완료되고 거래가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경쟁 회사들 중 그래도 나름 관심을 받는 이런 전기 스타트업인데, 이럴 때 내놨으면 얼마나 밸류를 잘 받았겠습니까? 차도 그렇고 이렇게 차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빨리 차나 만들지 계속 이렇게 돈을 먹는데 부디 빨리 좀 빠른 시일 안에 전기 픽업 트럭을 봤으면 좋겠고요. 좀 있으면 이제 9월인데 9월 가서도 또 미뤄지는 거 아닌지, 여기도 아직 딜리버리 안 되고 있죠. 예, 이런 면들은 좀 안타깝다. 그러면 좀 더 차량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안 나오고 투자를 받고 양산이 다시 한번 어렵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 이거 달이 떴는데 이거를 지금 노란색 불로 인식해가지고 차가 슬로우 다운 하려는, 저도 가끔 이런 엣지 케이스라고 하죠. 테슬라 차량들을 몰아보면 아직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끔은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그러면서 놀라운 성능에도 놀랍지만 가끔은 정말 어이없는 걸로도 에러를 낼 때 아마 오너분들이라면 그건 충분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이래서 좀 비전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물론 엄청 파워풀한 건 인정하지만 계속 이런 엣지 케이스를 어떻게 핸들링 할 건지, 그건 모든 AI 연구에 있어서 공통된 지금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런 끝없는 엣지 케이스를 어떻게 핸들링 할 건지, 결국 전통적인 방법에서 데이터량을 엄청 때려놓고 컴퓨테이션 파워로 지금 승부를 보려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뭔가 그래도 이런 엣지 케이스에 대한 학계나 이런 데서 이걸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핸들링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연구가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는 것보다 확실히 안전하다라는 거를 증명하다든지, 이런 두 가지 방향을 테슬라가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